사용 로그인데 이것도 설명할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석 같이 보면서 중요한 내용 어디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름이 상용 로그인데 이 상용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로그다 그런 소리거든. 네, 이 자주 쓰이는 로그인데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상용 로그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시 10인 로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시 10인 녀석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미시 안 써 있는 로그가 상용 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되어 있다고요. 우리 왜 거듭 제곱근 할 때도 2는 안 쓰잖아. 루트에 하도 많이 쓰니까. 마찬가지로 미시 10인 녀석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쓴다고요. 오케이? 근데 왜 하필이면 10이라는 숫자가 하도 자주 쓰여서 생략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쓰는 수의 체계가 십진법이기 때문이다. 십진법 들어봤습니까? 십진법, 이진법 이런 거 들어봤죠? 십진법이 뭐냐면 우리는 숫자를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자리에 0부터 9까지 올라가고 10이 되는 순간 얘가 감당 못하죠. 그래서 앞에 자리가 하나 커지고 얘는 빵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죠? 또 다시 11, 12, 13, 14, 15, 16, 18, 19가 되고 요 자리가 10이 되는 순간 얘가 감당 못하고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고 얘는 0으로 돌아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십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 10의 거듭제곱수를 가지고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요. 그죠? 이 각 자리마다 10배씩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십진법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수가 그렇기 때문에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로그 100 이렇게 써 있으면 얘 얼마란 얘기야? 얘 2야. 이거 10의 제곱이니까요. 그죠? 로그 10 그럼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겠지. 미시 10이니까요. 로그에 0.01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진수가 10의 거듭제곱 쓰면 이렇게 정수로 딱 떨어져서 나와요. 근데 모든 숫자가 다 이렇게 찾아지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로그 4.19야. 대충 4.19는 1보다는 큰 숫자고 10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아마 0. 얼마쯤 되겠죠. 0보다는 큰 숫자일 거잖아. 1보다는 작은 숫자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 0. 얼마 될 거란 이야기야. 근데 이 0.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계산을 못해요. 사람 손으로는. 근데 다행히 계산이 되어 있다고. 상용로고 표라는 곳에 보면. 상용로고 표는 수학 원책이면 어디든 다 있어요. 정석 당연히 있고요. 뭐 RPM에도 있고요. 교과서에도 다 있어요. 어디 이 책에 보시면 정석은 349쪽에 나와 있는데 펼쳐보세요. 근데 정석은 약간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뭐 RPM 있으시면 RPM으로 보셔도 돼요. 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보기 편한 건 RPM이 좀 더 보기 편해요. 양쪽 페이지로 나와 있거든. 정석은 앞뒤로 돼 있어. 센스 없이. 보기 불편하게. 아무튼 정석이든 RPM이든 RPM도 맨 뒤에 보면 나오지 당연히. 책 맨 뒤에 있다고. 맨 뒤에 있다니까. 그래서 상윤호고 표라고 써 있고요. 그 표에 보시면 왼쪽 편에 1.0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9.9까지 나와 있고요. 맨 위에 줄에 보면 0에서부터 9까지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가 뭐냐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지금 4.19 얘기했죠. 이거 찾아가는 방법은 왼쪽에서 4.1을 찾아. 그리고 위에 줄에 보면 0에서 9까지 있죠. 얘가 마지막 자릿수 얘기하는 거니까 4.19잖아요. 4.1에 4.10, 4.11, 4.12, 4.13 이렇게 되는 거야. 4.19면 4.1의 제일 마지막 숫자가 되겠죠. 얼마예요? 0.6222 이렇게 써 있죠. 얘가 얼마다? 0.6222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에 써 있는 숫자는 1.00부터 9.99까지의 숫자들, 그 상용 로고의 값에 근사값들을 써놓은 거예요. 근사값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리수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근데 무한히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반올림 해가지고 네 번째 자리까지만 딱 써놓은 게 그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표는 다 그렇게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숫자 당연히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든 상관없이 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는 우리가 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상용 로고 표라는 걸 이용해서 찾게 될 거라고요. 연습 삼 하나만 더 할까요? 뭐 하지? 201호? 로그 2.21, 2.01 얼마예요? 찾아봐. 2.01 얼마예요? 3032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4.19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로그 41.9.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41.9는 상용 로고 표에 없어요. 상용 로고 표는 말했지만 1.00부터 9.99까지만 있거든. 근데 이거 지금 41이니까 이거보다 크잖아요. 이 안에 없다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4.19 곱하기 10으로 바꿔서 찾을 거다. 그지? 왜? 이렇게 하면 로그에 4.19 더하기 로그에 1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끼리 찢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다? 이거다. 0.6222. 얘는 뭐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6.22는 10을 곱하는 거고 얘는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을 더하는 거잖아. 로그 입장에서 그냥 1을 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로그의 419는 뭐라고요? 로그 4.19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얘는 0.6222. 얘는 2. 2.6222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소리야.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 제곱수가 아닌 경우엔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의 표를 이용해서 값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책에는 이런 표현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몇 개만 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건데 책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배우는데요. 이 419란 숫자랑 4190이라는 숫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숫자의 구조가 똑같아요. 숫자의 배열이 똑같아요. 이거 참 안 돼. 맨 앞에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9예요. 그러니까 4가 오고 1이 오고 9가 온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0은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비워둘 수는 없어서 그냥 0을 쓴 거잖아. 그죠? 0은 딱히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9가 온다는 뜻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숫자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야? 자릿수가 다른 거야. 얘는 세 자리 숫자고 얘는 네 자리 숫자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는 소수점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4.19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거고 4.1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여기서 이 4.19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숫자라고 불러요. 요즘 책엔 안 나와요. 알고 계세요.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이 단어 하나 알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 유효 숫자라는 건 뭐냐면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숫자의 배열을 설명하는 거야. 아까처럼 4 다음에 1 다음에 9가 나와요 라고 말하기가 이상하잖아.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 앞에 0이 아닌 숫자 하나 오고 소수점을 찍고 나머지는 다 소수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라는 건 소수점 앞에 0이 아닌 숫자가 올 거기 때문에 항상 1.00 이상의 값이 오고요. 아무리 커도 10보다는 작아요. 10이 되는 순간 1.0으로 바뀌고 10의 거듭 제곱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건 숫자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419랑 4190은 유효 숫자가 같은 거예요. 됐어? 419랑 4190은 유효 숫자가 4.19로 같은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다? 10의 거듭 제곱 수가 다른 거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유효 숫자가 1 이상이고 10 미만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용로그 표. 상용로그 표에 나와 있는 진수가 1.00에서 9.99까지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유효 숫자에 해당하는 상용로그 값은 상용로그 표에 다 나와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빡 씌우면 419 이렇게, 우리 아까 이렇게 썼죠. 4.19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쓰고 나서 보니 뭐 한 거야?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유효 숫자에 붙은 상용 로그의 값과 10의 거듭 제곱에 붙은 상용 로그의 값을 잘 보잖아요. 얘는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만 가져요. 유효 숫자에 로그를 씌워보면 얘는 0 이상이면서 1 미만의 값을 갖는 소수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10의 거듭 제곱에 있던 이 녀석은 2라는 정수가 되죠. 얘 어디서 온 거야? 10의 거듭 제곱에서부터 온 거야. 이 녀석은 항상 정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면 결국 누가 돼? 2.622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4190이라는 녀석도 로그를 씌워보면 얘를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로그 유효 숫자 더하기 로그 10의 거듭 제곱인데, 로그 유효 숫자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10의 거듭 제곱수는 정수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3.622가 되거든요. 눈 떠야 돼. 그럼 잘 보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비교해 보자고. 로그를 씌웠더니 유효 숫자가 같은 숫자는 로그를 씌우면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상용 로그, 이거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를 지표라고 불렀고 이걸 가수라고 불렀어. 정석에 그런 언급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표, 이걸 가수라고 불렀는데 이제 한자어라고 그걸 안 쓰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효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는 상용 로그를 씌우면 소수 부분이 똑같게 나오더라, 그 얘기야. 왜?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출처가 어디였다고? 유효 숫자였다고. 유효 숫자의 로그를, 상용 로그를 씌운 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는 당연히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정수 부분은 얘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잖아. 10의 거듭 제곱수에서 온 거야. 이거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소수점의 위치라고요. 4.19라는 유효 숫자에 10의 제곱을 곱했다는 건 소수점 뒤로 2개 보내세요, 그 얘기잖아. 그래서 세 자리 숫자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얘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 4.19라는 유효 숫자에 이 소수점을 뒤로 3칸 밀 건데 여기 비워둘 수 없으니까 0을 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네 자리 숫자가 된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 이 숫자가, 이 진수가 몇 자리 숫자였구나를 알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몇 자리 숫자다? 세 자리 숫자다.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네 자리 숫자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비슷한 예로 어떤 진수에 상용로그를 씌웠더니 얘가 5.6222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걸 보고 뭘 생각하는 거다? 소수 부분이 0.6222야. 얘네랑 유효 숫자가 다 똑같은 녀석이구나. X 뭐라고 볼 수 있다? 유효 숫자가 4.19구나. 뒤에 누가 올 거다? 10의 5제곱이 올 거다. 그래서 이거 몇 자리 숫자 될 거다? 4,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숫자가 될 거다. 원래 유효 숫자라는 건 소수점 앞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10의 5제곱을 곱하면 얘가 뒤로 5개 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있었고 5개가 밀리니까 6자리 숫자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원래 점 앞에 하나가 있었고 그거 뒤로 2개 밀 거니까 총 3자리 숫자가 되는 거라고. 1 차이 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0.0419 볼 거야. 얘도 유효 숫자 뭐냐면 4.19예요. 이 앞에 있는 0은 소수점 때문에 비워둘 수 없으니까 쓴 0인 거잖아. 유효 숫자는 4.19라고요. 유효하지 않은 숫자야. 얘네는 그냥 자리만 메꿔주는 애들이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4.199. 이 뒤에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해줘야 돼. 10의 거듭제곱수로. 이 위에 뭐 와야 돼? 마이너스 2가 와야죠. 2칸 땡겨가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로그 씌울 거야. 0.0419는 로그 4.19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예요. 0.6222 더하기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다? 마이너스 1.3778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 값이 맞거든요. 이게? 계산한 결과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아하, 요 녀석 상용로그 씌웠더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3778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한 얘기했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3778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778이야. 값이 틀린 건 아니지만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려면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의 소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어때? 0보다 작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게다가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유효 숫자가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유효 숫자가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럼 얘도 소수 부분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상용로그로 씌우는 의미가 있다고. 0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거니와 얘네들이랑 소수 부분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로 혹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숫자를 약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정수 부분에서 1을 떼올 거야.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소수 부분이 1 마이너스 0.3778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622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마이너스 2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계산한 결과가 이거야.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말하면 0.6222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소수 부분이 622잖아. 유효 숫자가 다 똑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
소수점을 앞으로 2개 당겼구나 그런 이야기거든. 얘를 이제 보통 책에서 모든 책에서 정석뿐만 아니라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진수의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한이 숫자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4.19인데 앞으로 2개를 땡기잖아. 그래서 보면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한이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오케이? 뭐였다고? 어떤 숫자에 로그 씌웠더니 마이너스 3.3778이래. 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소수 부분이 얼마다? 0.622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진수 x는 소수점 아래로 네 번째 자리에서 0.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한의 숫자가 나온다. 유효 숫자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용 로그의 값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 숫자가 무엇이었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오케이? 책에 있는 거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을 준비를 하시고요. 나중에 혼자서 책 읽을 때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다 읽으면 좋은데 강약 조절을 좀 하라는 뜻에서 밑줄 그으라고 하는 거니까 표시를 좀 해봅시다. 첫 페이지 가서 보시면 상용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 그을 거냐면 첫 번째 줄에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10의 a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보통 밑 10을 생략해서 이거와 같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용 로그의 정의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로그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상용 로그 표입니다. 표를 보고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거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요. 36페이지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요 위에는 보기 문제 나와 있는데 요 보기 문제 제가 칠판에 다 같이 했던 거니까 나중에 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밑에 2번 상용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여기도 이제 숫자가 나와 있어서 그냥 숫자 가지고 예를 들면 봐요. 진수인 3.24와 숫자의 배열은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달리하는 수들 곧 32.4, 324 요거 이런 애들의 값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5개 있잖아요. 저 정도는 구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쓸까요? 진수인 3.24와 숫자의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달리하는 수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 제가? 유효 숫자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숫자의 배열이 같다는 건 유효 숫자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다 유효 숫자가 뭐다? 3.24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보자면 2번 같은 거 보자고요. 32.4를 어떻게 표시했어? 유효 숫자의 10의 거듭제곱으로. 유효 숫자의 10의 거듭제곱으로. 유효 숫자의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소수 부분이 다 똑같이 510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이와 같이 상용 로그의 값은 정수와 0 또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즉 0 이상 1 미만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중간에 보면 뭐 지표, 가수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선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자리가 조금만 더 올릴 걸 그랬다. 앞면에 1, 2, 3, 4, 5 붉은색이랑 초록색 수를 잘 살펴보면 첫째 1에서 3처럼 진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진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에 의해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결정된다. 이거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요건 밑줄 긋지 말고 잠깐 보세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수의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도 있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했던 숫자 가지고 보면 로그 419야. 이건 진수의 정수 부분이 419란 이야기예요. 이거 상용로그 계산하면 2.6222였거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2예요. 근데 이건 진수가 정수니까 그런데 이게 로그에 41.9 그러면 이거 1.6222였거든요. 진수의 정수 부분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두 자릿수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진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 이거 두 자릿수라고. 그지? 그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결정한대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1을 결정한다고요. 진수의 정수 부분이 두 자리니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너무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누구의 정수 부분인지 보시라고요. 진수의 정수 부분이냐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냐 눈여겨서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둘째라면서 4, 5와 같이 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표현 쓴다고 했어요. 진수가 소수점 아래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결정된다.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또 다시 보면 0.0419 그럼 얘 어쩔 거다.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유효 숫자 4.19니까 소수 부분이 6, 2, 2,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에서 5와 같이 진수의 숫자 배열만 같으면 소수점 위치에 관계없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같은 값이다. 이거 무슨 얘기라고요?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무슨 소리다? 유효 숫자가 같다. 유효 숫자가 같으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숫자들 막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딱 한 복판에 정석이라고 써 있죠. 뭐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밑줄 긋고 갑니다.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 거 있죠. 결론이 이거니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소수점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은 수는 소수 부분이 같다. 유효 숫자가 같으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다 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로 가보면 이거 여기 있는 무슨 보기 문제 같은 것처럼 이거 다 보기 문제잖아요. 제가 칠판에 했던 거. 얘가 이렇게 생겼대. 이걸로 얘하고 얘 찾으래.
이게 보기 문제잖아.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23.4거든. 진수의 정수 부분이 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1인 거야. 그지? 그럼 소수 부분인 3692가 나타내는 건 뭐다? 유효 숫자 2.34에 해당하는 값이 0.369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x가 4.369이래. 4래. 몇 자리 숫자야? 정수 부분이 4라는 걸 보니까 진수 몇 자리 숫자일 거다? 5자리 숫자일 거다. x 뭐일 거다? 2.34에 10의 4제곱을 곱했으니까 2, 3, 4, 0, 0 이렇게 생긴 5자리 숫자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1위로 가볼까요? 로그 x가 마이너스 1. 뭐시기래?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3692라고 바꾸셔야 된다고요. 소수 부분이 0보다 작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무슨 뜻이다?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될 거다? 0.0 두 번째 자리에서 누가 온다? 2, 3, 4가 온다. 오케이? 유효 숫자가 2.34니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기 문제고, 그럼 이러한 애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몇 자리 수인지 혹은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해 보래요. 뭘 보란 이야기다?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면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혹시 음수라면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 정수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볼까요? 6의 100제곱. 계산 못 하겠죠? 6의 100제곱이라니 2의 100제곱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엄청 큰 숫자겠지. 그지? 그럼 저 6의 100제곱이라는 녀석을 x다 라고 생각하고 우린 뭐 한다고요? 상용 로그를 한번 씌워 볼 거라고요. 해서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니까. 그럼 로그 x는 100 로그 6이랑 같겠죠? 6의 100제곱이고 그 100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럼 계산을 할 건데 로그 6의 값은 표를 찾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나왔죠? 로그 2가 이거라며. 로그 3이 이거라며. 로그 6은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되지. 로그 6은 2 곱하기 3이 6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쟤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0.778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쵸? 계산은 뭐다? 77.81 이렇게 생겼다. 그럼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77이래요. 그럼 이 x는 몇 자리 숫자다? 78자리 숫자다. 와, 졸라 큰 숫자. 6을 100번 곱하면 졸라 크겠지. 이렇게 생긴 숫자예요. 78자리 숫자다 그 얘기예요. 결국 10에 77제곱이 곱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소리인 거야. 이해되죠? 요 다음에 어차피 나올 거라서 이 예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소수 부분이 얼마냐면 0.81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확히 유효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어.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무엇일까?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고 자리 숫자라고 하거든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숫자. 그 숫자는 요거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로그 1은 얼마죠?
로그 1 얼마죠? 로그 1 얼마야? 얼마냐고? 로그 1 얼마야? 야, 진수가 1이라니까. 미시 10이고 이런. 아, 0이요. 0이요, 0이요. 아, 이것들아. 0, 0. 10의 0제곱이 1이잖아. 0! 로그 2는 문제에 나와요. 필요하면 0.3010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3도 필요하면 문제에 나와요. 0.4771 이렇게 나왔죠. 로그 4는요? 얼마일 것 같아요? 0.6020이죠. 왜? 이거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이거 2배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표를 찾아보면 6021이라고 나올 거예요. 6021로 계산하지 않아요. 602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은호구 표현은 근사값이라고 그랬잖아. 반올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21이라고 나오지만 우린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요. 주어지기를 요거 2개만 주어질 거니까 이거 가지고 찾는 거라서 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로그 5는 얼마예요? 아이야, 뺄셈이잖아.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거든요. 5는 2분의 10이고 미시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로그 2랑 같은 거라고요.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1이잖아요. 그지? 네. 로그 6은 이렇게 했어요. 로그 7은 이거 소수여가지고 필요하면 문제에 나올 거예요. 로그 8은 그죠?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배 하는 거잖아. 로그 9는 이거 2배 하면 되죠. 3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거 2배 하면 얘가 될 거니까요. 로그 10은 1.0000 그러니까 이건 소수 부분이 1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정수 부분이 1 커지고 다시 이거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수가 야금야금 커지면 뒤에 소수 부분도 당연히 야금야금 커져요. 그쵸? 근데 이거 왜 썼냐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6의 100제곱이라는 녀석은 상용 로그를 씹었더니 77.81이래. 이걸 보고 78짜리구나를 알았거든. 그런데 유효 숫자의 상용 로그 씌운 거, 즉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0.81이에요. 0.81이 어디쯤에 있나 하고 살펴보면 여기 있죠. 0.81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럼 저 숫자에 해당하는 유효 숫자 A라고 볼까요? 그 로그 A는 어디 있을 거다? 여기 있을 거라고요. 즉 이 유효 숫자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을 거다 그 소리예요. 유효 숫자가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녀석에 해당하는 소수의 값이 7781과 845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오지 않았겠냐 그 얘기야. 6 뒤에 뭐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맨 앞에 숫자가 6이구나 정도만 알 수 있다고. 6점 땡땡땡이다 그 얘기인 거지. 이런 소리야. 77은 그냥 77이고 이 뒤에 누가 오는 거라고. 0.81에 해당하는 녀석은 로그 6점 땡땡땡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뭘 할 수 있다? 아하, x란 녀석은 진수 x는 유효 숫자가 6점 땡땡땡이고 이 뒤에 10에 77제곱이 왔겠네. 그러니까 78자리 숫자 이야기하는 거고 최고자리 숫자 누구다? 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유추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누구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하나 더 할까요? 이거? 더럽겠는데? 이거 할까요? 3번. 방법은 다 똑같아요.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이래요. 맞지? 요 녀석을 x라고 볼 거야. 역시나 자릿수 물어보는 거고 최고자리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릿수부터 자릿수든 최고자리 숫자든 어쨌든 상용로그 씌워서 해결하는 거니까 로그 씌워보면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얘는 바로 쓰면 30 로그 2 더하기 20 로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찢어질 거고 지수에 있던 숫자는 앞으로 다 내려와서 개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값 로그 2랑 로그 3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0 곱하기 0.3010 더하기 20 곱하기 0.4771이에요. 요거 계산해 보면 9.030 얘는 계산해 보면 9.542 요렇게 생겼으니까 둘이 더할 거래요. 18.572 요렇게 생겼네요. 오케이? 그냥 산수하는 거잖아. 되죠? 요 녀석한테 상용로그 씌웠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정수분이 얼마다?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얼마다? 18이다. 알 수 있는 건 뭐야? 19자리 수다. 오케이? 소수분이 얼마예요? 572. 0.572. 0.572 어디 있어? 요 사이에 들어있네요. 그죠? 0.572. 그러면 저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는 뭐일 거다? 3이지. 3하고 4 사이면 3점 얼마잖아요. 아니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 3점 얼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 누구야? 3이다 그 얘기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만 딱 더. 마지막 갈까요? 5번? 너무 무식한가? 4번.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래요. 로그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야. 이건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5고요. 로그 5는 어떻게 찾는다고? 1 빼기 로그 2 가지고 찾는다고요. 로그 2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0.6990 이렇게 생겼다고요. 3 곱하면 얼마냐? 27, 29, 20 이렇게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0.97 이렇게 생겼네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21. 소수 부분이 얼마다? 0.03이다.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누구 나온다? 이거 유효 숫자에 상용로그 달아놓은 거야. 0.03 찾아야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유효 숫자 뭐다? 1점 얼마다. 그죠? 소수점 아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기본 문제 1번 했는데 기본 문제 2번 눈으로만 빨리 보면 그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뭐래?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7이 주어져 있고요. 저거 가지고 3의 30제곱 몇 자리 숫자네요? 가장 높은 자릿수 뭐네요? 다 상용로그 씌워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살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게 문제 보통 이렇게 주면 표를 주는데 필요한 만큼만 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딱 잘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상용로그 표만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대충 눈치를 채잖아. 그래서 A4로 앞뒤로 복사해서 그냥 한 장씩 다 줬어요.
시험장에서.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표를 주면 니네가 눈치껏 대충 푸니까. 표를 통째로 준 거야. 괜찮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런 거 물어보는데 새끼 문제로 1번 몇 자리 수다. 2번 최고 자리 숫자 뭐다. 3번 마지막 자리 숫자 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릿수 최고 자리의 숫자 다 상용로고 씌워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죠. 그럼 3의 30제곱의 마지막 자릿수는 뭘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암산. 3의 30제곱 마지막 자리 숫자 뭐다? 마지막 자리 숫자 뭐라고요? 야 3을 거듭 제곱하는데 6이 왜 나와? 9 3 3 9 3 9 27 3 7 21 3을 계속 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만 눈여겨보면 3 9 7 1 그 다음에 또 3이겠지 뭐. 이렇게 돌아가요. 4개씩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30제곱이니까 두 번째 거가 되겠죠. 그지? 이건 상용로거나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지금 니네도 시험 봤으면 다 틀렸겠는데? 마지막 자리 숫자는 우리 이거 곱셈 할 때 하던 겁니다. 그죠? 지수 처음 배울 때 막 그때 나왔던 거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기본 문제 2번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3번 얘도 비슷해요. 자릿수 구하래. 상용로고 씌워서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 얘기했죠. 그지? 근데 앞에 문제처럼 로그 7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로그 7이랑 로그 11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그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야. 그럼 위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얘하고 얘 가지고. 대충 로그 7의 값이 얼마 정도인지, 로그 11의 값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아야 얘네들 상용로고 씌워서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대충 얼마인지 아는 방법은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숫자래. 그럼 7의 100제곱에다 상용로고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84란 이야기했죠. 85자리 숫자라는 건 정수 부분은 84란 이야기잖아. 84 더하기 0. 얼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지?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7의 100제곱이니까 100 로그 7이고 얘는 84 이상 85 미만이다. 그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로그 7의 범위는 0.87 0.8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정말 87이 있네. 84죠. 몰라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지? 로그 11의 100제곱이라는 게 105자리 숫자래. 정수 부분이 얼마다? 104다. 104 이상 105 미만. 104. 얼마일 거니까. 그지? 그럼 실제로 로그 11의 값은 1.04와 1.05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1번 뭐 하래요? 7의 25제곱 찾으래요. 로그 7의 25제곱이야. 이거 정수 부분 찾으세요잖아요. 참고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랑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싫어하는 이거 나와요. 가우스.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를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로그 7의 범위가 0.84에서 0.85 사이야. 25씩 곱하면 되겠죠? 니들은 곱하세요. 뭐야? 21이랑 21.25래요. 이거 21.25 이렇게 생겼대요. 얼마다? 21이다.
몇 자리 숫자다? 22자리 숫자다. 오케이? 똑같이 77의 20제곱이야. 로그 77의 20제곱의 정수 부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가 필요해요? 20 로그 77이 필요하죠. 그럼 로그 7 나왔고 로그 11 나왔잖아. 로그 77부터 찾아볼까요? 로그 77의 최소값은 작은 것끼리 더하면 되죠. 1.88. 큰 것끼리 더하면 되죠. 1.90 이렇게 생겼네요. 거기다 20배 하잖아. 37.6 38.0 얼마다? 37 37점 땡땡땡이니까 37 몇 자리 숫자다? 38자리 숫자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빡센 거라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이 배울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요즘엔 많이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알아둬야 돼서 기본 문제 4번 보면 유형이 이거야. 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가서 유제 보시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그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리는 걸 좀 써두세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쓴 거 보고 받아서 적으세요.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칠판 보세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도 있고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얘는 푸는 방법을 알아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게 아니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 로그 A도 지 나름대로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 로그 A란 녀석도 지 나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요. M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그리고 로그 B도 지 나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요. N을 정수, 베타를 0 이상 1 미만의 소수라고 할 건데 그러면 소수 부분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언뜻 생각하기엔 그럼 소수 부분을 찾아서 같다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너무 고생스럽게 풀게 돼요. 안 풀리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귀찮아져요. 그래서 얘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소수 부분이 둘이 같다 그러면 소수 부분을 찾지 말고 그냥 통째로 생각하는 거야. 로그 A 통째로 로그 B 통째로 둘이 뺄 거예요. 로그 A랑 로그 B를 통째로 뺄 거라고. 통째로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소수 부분 둘이 같으니까 사라지겠죠. 뭐가 돼요? 정수가 될 거다. 통째로 빼면. 오케이? 왜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0이다 하잖아.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 둘이 같대. 그러면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갈 필요 없이 그냥 정수 소수 구분하지 말고 통째로 빼자고. 통째로 빼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되더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소수 부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딴 생각할까 봐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수 부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책에 따라선 소수 부분을 찾아서 푸는 책도 있어요. 해설이. 정석 그렇게 풀고 있어요. 소수 부분 찾아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푸시면 너무 고생스럽게 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그냥 통째로 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힌트를 보자면 이거거든요. 이 녀석 소수 부분, 이 녀석 소수 부분 찾아가지고 둘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풀 거냐? 그거 아니라고.
소수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귀찮다고요. 범위 막 나눠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쩔 거다. 이것도 정수냐 소수냐 구분 안 하고 통째로 싹 더해버릴 거다. 그럼 원래 정수 부분이었던 애들은 더해지겠죠. 소수 부분이었던 애들은 더해서 1이 될 거라며. 결국 더하면 뭐 될 거다? 정수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그래도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녀석은 필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단 소수의 합이 0인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이 중간 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안 쓰셔도 되고 얘하고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요 위에 줄, 요 밑에 줄 이거 싹 다 그 맨 위에 42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써두세요. 그래서 요걸로 문제를 좀 풀러 가보면 이거 여러분 RPM에는 보시면 뒤에 그 유형업 단원에 아예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하나씩. 근데 정석은 이렇게 그냥 기본 문제랑 유제로 하나씩만 나와 있어서 연습할 문제가 많지 않은데 RPM 보면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두 개 다 한번 풀어볼게요.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 부분 둘이 같대요. 소수 부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정석은 그렇게 풀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범위가 10 이상이고 100 미만 그랬으니까 로그 x 생각해 보면 로그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x가 10 이상 100 미만이야. 그럼 로그 x의 범위는 뭐야? 왜 아무도 대답 안 하냐? 12가 뭐요? 1 미만. x가 이거라니까. 로그 x는 로그 10 이상이고 로그 100 미만이겠지. 그지? 로그 10 얼마야? 1. 로그 100은 얼만데? 2. 아이, 해? 됐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저걸 보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로그 x를 뭐라고 쓸 거냐면 원래 얘는 이제 쓸 때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정수 부분이 1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얘를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인 요 알파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죠.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아무튼 저렇게 생겼다는 거야. 로그 x가 1 더하기 알파, 알파는 0 이상 1 미만. 괜찮죠? 요 순서대로 푸는 거야. 오케이? 왜? 어디서? 저 알파 X로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로그 x랑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라고 할 거라며. 그럼 로그 x 제곱은 뭐가 돼요? 이건 2 로그 x잖아. x 제곱의 제곱은 앞으로 나갈 거니까. 2 로그 x야. 그러니까 이거 뭐다? 2 더하기 2 알파다 그 얘기야. 소수 부분 둘이 같대. 어쩔 거라고? 둘이 뺄 거라고. 빼면 뭐다? 정수라고. 둘이 뺄 거야. 위에 거 뺄까요? 위에 거 빼면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다. 그죠? 얘가 뭐라고? 정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그럼 자, 알파의 범위는 원래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럼 1 더하기 알파의 범위는 뭐예요? 1 이상이고 2 미만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찾으래. 누구예요? 1이요. 1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보다 0이네요. 그래서 로그 x 누구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비슷한 걸로.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x의 값 다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똑같이 x의 범위가 이거이기 때문에 로그 x가 1 더하기 알파인 건 똑같겠지. 알파는 당연히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x제곱의 로그 씌운 녀석이랑 루트 x의 로그 씌운 거랑 소수 부분이 똑같대. 그럼 뭐 할 거다? 로그 x제곱 찾아야죠. 2 더하기 2알파. 로그 루트 x도 찾아야죠.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그치? 근데 소수 부분 똑같다며.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통째로 빼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 얘가 정수라고. 오케이? 그럼 알파의 범위는 원래 0 이상 1 미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는 알파 0 집어넣었더니 2분의 3이 최소값 되겠죠. 1 집어넣으면 3이 최대값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찾으래. 얼마야? 2 하나밖에 없네요.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2밖에 없어요. 얘가 2 되려면 알파가 얼마란 이야기야? 3분의 1이겠지. 방정식을 빨리 풀어보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알파가 2야. 그러니까 2분의 3알파가 2분의 1이잖아요.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로그 x 누구다? 1 더하기 3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즉 3분의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x 뭐다?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를 정석에 있는 풀이로 제가 알려드리면 이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지울게요. 정석에 있는 풀이는 얘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건 소수 부분이 알파죠. 알파를 하기로 했잖아. 문제는 얘거든요. 요 녀석의 소수 부분 찾으러 가볼까요? 이거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2알파라고 하시면 안 돼요. 2알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알파의 범위가 이거거든요. 2알파의 범위가 뭐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점 얼마일 수도 있는데 1점 얼마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거라고? 범위를 나눈다고. 알파가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땐 소수 부분이 그냥 2알파인데 알파가 2분의 1 이상이고 1 미만일 땐 소수 부분이 2알파 빼기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1.3이야. 그럼 로그 x 제곱은 그냥 2.6이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로그 x가 1.7이야. 그럼 로그 x 제곱은 3.4라고요. 0.7 2배에서 1을 빼야 돼. 1보다 커졌으니까 1 뜯어서 정수 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나눠 놓고 나서 이거 소수 부분이 알파니까 얘랑 얘랑 둘이 같아요 해서 찾으면 알파가 0이에요. 그게 우리가 찾는 녀석이고 얘랑 얘랑 둘이 같아요 라고 해서 알파 풀어보면 알파가 1이라고 나와요. 소수 부분이 1이면 안 되잖아요. 걔는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0 하나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훨씬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문제 있죠. 얘하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귀찮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 세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이거 3 더하기 3알파거든요.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요. 알파가 0 이상 3분의 1 미만 일 때는 3알파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일 땐 3알파 빼기 1 3분의 2보다 크면 3알파 빼기 2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범위를 나눠서. 졸라 귀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세요. 오케이? 같은 걸로 하나만 더 비슷한 걸로 밑에 유제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거 가지고 풀 거야. 범위는 똑같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그러면 정석같이 풀면 어떻게 풀 거라고? 소수 부분 찾을 거라고. 그래서 둘이 더해서 1이다. 이렇게 해서 알파를 찾아요. 그렇게 안 할 거고 우리도 어떻게 할 거다? 그냥 통째로 더할 거다. 통째로 더해서 정수다.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로그 x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고 그래서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둘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요 녀석은 아까 한 것처럼 2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소수 부분 이거 소수 부분 더해서 1이니까 그냥 어쩔 거다. 통째로 더할 거다. 통째로 더하면 누가 된다? 3 더하기 3알파가 된다. 얘가 정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3은 어차피 정수니까 3알파만 정수이긴 하면 돼요. 어쨌든 알파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범위는 3 이상이고 6 미만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찾으래. 누구예요? 3하고 4하고 5하고 3개나 있네요. 그죠? 3 더하기 3알파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알파를 찾으면 0하고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로그 x는 1 더하기 0이랑 1 더하기 3분의 1이랑 1 더하기 3분의 2랑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얘는 버릴 겁니다. 얘는 왜 버리냐면 로그 x가 1이면 로그 x 제곱은 2죠. 더하면 정수가 되는 게 맞는데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소수 부분이 둘 다 0인 바람에 더해서 0이 된 정수가 된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뭐래? 소수 부분이 더해서 1이 된다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통째로 더해서 정수다로 풀기 때문에 다 찾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 부분이 0인 건 안 할 거야 라고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손으로 일일이 뽑아내셔야 돼요. 안 되는 애들은. 근데 나머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되는 거야. 확인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라며 더해서 정수 되려면 얘가 3분의 2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라며 더해서 정수 되려면 얘가 소수 부분이 0일 리가 없잖아요. 뭐 있겠지.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됐을 거 아니냐고. 소수 부분이 0인 경우만 찾아서 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살아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면 로그 x가 이거랑 이거라고 치면 로그 x 제곱은 3분의 8하고 3분의 10하고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죠. 얘는 소수 부분이 3분의 2잖아요. 둘이 더하면 1이 되는 거지.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1 더하기 3, 아니, 내가 3분의 1이라고 그랬니? 3분의 2예요.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1이 된다고. 얘를 2배 하면 3분의 4야. 3분의 4가 소수 부분이 아니잖아요. 3분의 4에서 1 뜯어서 정수한테 주는 거잖아. 그리고 남은 게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1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사실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이 알파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로그 x가 이거 두 개구나 이렇게 찾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x 찾으세요 그랬으면 어쩌면 돼? 10의 3분의 4제곱이랑 11의 3분의 5제곱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통째로 빼거나 통째로 더해서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소수 부분이 누구인지 직접 찾으러 가시면 오히려 문제를 푸는 게 더 곤란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세요. 되겠죠? RPM에 보면 문제 많이 있으니까 그걸 연습을 하시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활용 문제 나오는데 활용 문제는 사실은 제가 풀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거는 뭐 로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지수에서도 활용 문제 나오고 그냥 로그에서도 나오고 여기처럼 상용 로그에서도 나오고 할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얘거든요. 원리학계는 나중에 수열 가시면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원금 1,000만 원에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대요. 복리가 뭔지 아나요? 그 이자 붙는 거 중에 아이고 이자가 붙는 거 중에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단리가 있고요. 복리가 있어요. 그 우리 왜 뭐 탁구 같은 거 단식 복식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하나짜리란 이야기고 얘는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한 번만 붙는 거고 이자가 겹쳐서 붙는 거야. 한 번만 붙는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원금 100만 원 이율이
1%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냥 한 달에 1%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넣잖아요. 뭐 1월 초에 100만 원을 넣어. 그럼 2월 초가 되면 한 달이 지났죠. 이자가 붙겠죠. 얼마 붙어요? 10,000원 붙겠지. 이율이 1%니까. 그러니까 원금이었던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이자로 10,000원이 붙어요. 1%니까. 그치? 그 다음 한 달 더 지났어요. 얼마 있을 것 같아요? 102만 원. 통장에 그대로 놔뒀는데 100만 원은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고 여기에 이자 10,000원이 붙겠죠. 근데 원래 10,000원도 들어있잖아. 근데 이 10,000원에 이자가 안 붙어요. 들어있던 10,000원 그대로 있고 얘한테는 다시 이자가 안 붙어요. 왜냐면 걔는 은행이 준 돈이거든. 네가 넣은 거 아니잖아.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거긴 이자를 안 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한 번씩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리라고 불러요. 한 달 더 지나면 얼마예요? 100만 원에 만 원에서 3만 원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뭐 할까? 한 20개월 후. 이 안에 돈 얼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120개월 후니까 21월 초일 거예요. 얘는 120만 원 들어있을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10,000원씩. 졸라 쉽잖아요. 10,000원씩 더 하는 거니까. 그죠? 복리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복리는 1월 초에 100만 원을 넣어요. 2월 초가 되면 원금 100만 원 그대로 당연히 있고 이자가 10,000원이 붙겠죠. 한 달 더 지나요. 그러면 100만 원 당연히 있죠. 이자 10,000원 붙겠죠. 이자로 받은 10,000원도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에 이자가 또 붙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건 은행이 준 돈이냐 네가 넣은 돈이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래서 얘를 복리라고 해요.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면 출처 불문 무조건 이자 붙여줄게. 나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복리지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죠. 그런데 이걸로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복리로 보통 이제 예금은 잘 안 그런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복리로 많이 계산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고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뻑뻑뻑 치면 뽕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뭔지는 알아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겠죠. 문제 나오니까 수열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걸 계속 장황하게 펼칠 거냐. 다시 가면 어때요? 이거 100만 원에 10,000원 붙죠. 이거 10,000원에 100원 붙죠. 이거 10,000원에 100원 붙죠. 요거 100원이거든요. 100원에 1원이 또 붙어요. 이거 맨날 계산할 거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냥 뭐 할 건데 들어있는 돈 통째로를 생각하는 거지. 101만 원에 원금이랑 이자가 붙는 거고 또 이 돈에 100만 원에 이 돈에 원금이랑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요. 여기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더해서 곱할 거다. 그 얘기예요. 1.01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한 달 더 지나갈 거야. 그럼 어째요? 1 더하기 100분의 1에다가 뭐 하는 거야? 또다시 원금이랑 이자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라는 거지. 1.01에 제곱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자가 붙는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 알겠죠? 곱하는 거야. 원금 있고 1% 있고 그 둘을 더해서 곱하면 원래 들어있던 돈에 그걸 곱하면 알아서 이자가 그 다음 달에 돈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원리합계. 오케이? 요 방식대로 20개월 지나갈 거야. 돈 얼마 들어있겠어요? 100 곱하기 1.01에 20제곱. 이렇게 돈이 들어있을 겁니다. 됐죠? 100만 원 박아놓고 지나가면 이 돈이 되어 있을 거다. 그 소리라고요.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가보면 원금 1,000만 원이네. 통이 크시네. 1,000만 원을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대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원금이 얼마였다고요? 1,000만 원이었다고요? 이자 몇 번 붙겠어요? 10번 붙겠죠. 연 이율이 2%니까 1년에 2%씩 이자가 붙는 거라는 건데 10년 동안이라는 건 만으로 10년 꽉 채웠다는 이야기니까 이자가 10번 나왔을 거야. 그럼 10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일 것 같아요? 1000 곱하기 연이율 2%니까 1 더하기 0.2가 되겠죠. 1 더하기 100 분의 2 1 더하기 100분의 2 1.02 얘가 몇 개 있다고요? 10개 붙어 있다고요. 이게 10년 뒤에 원리 합계다 그 소리야.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 보니까 이런 거 나왔죠. 뭐 하라는 이야기야? 로그 씌워서 근사값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는 오케이? 로그 1.02가 이거래요. 0.086으로 바뀌죠. 0.0086에 10 곱하는 거니까. 그럼 0.086은 누구래? 1.22래. 그럼 얘 뭐라고 볼 수 있다? 로그 이거 1000이야. 1000 곱하기 1.22다. 즉 얼마다? 1220만 원이다. 갑자기요? 이런 표정인데? 선생님 10년 동안 22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이거를 그냥 계산하잖아. 단리법으로 계산하면 1년에 얼마씩 붙는 거예요? 20만 원씩 받겠다 그죠? 단리법으로 10년 동안 박아놨으면 원리 합계 얼마예요? 1200만 원 되겠죠. 원리 합계는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200. 근데 복리가 되니까 20만 원 더 벌었네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 더 생기긴 하지. 되게 크게 막 그렇진 않고 이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아, 적은 거예요? 이율 2%가 적은 거냐고요? 크진 않죠. 요즘 약간 금리가 쓸데없는 소리. 금리가 올랐잖아요. 보통 대출 받으면 연으로 한 6% 이렇게 나와요. 이자가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돈 빌릴 때 한 6% 주택담보로 아니면 내가 돈을 맡기잖아요. 이자를 받잖아요. 최고 많이 쳐주는 데가 한 5%? 4% 후반대? 그거 진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마지막 문제. 식이 하나 나와 있죠 중간에. 저 식은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뭐 이런 식이 있나 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미지수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저 영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글로 찾으셔야 돼요. 뭐 보통 문제 위에나 밑에 있을 텐데 얘 보니까 어때? 노동을 X라고 했고요. 자본을 Y라고 했고요. 그래서 생산량을 Z라고 할 거래. 그럼 X랑 Y랑 Z는 변수인 거야. 그죠? 숫자들이 변할 거라고. 그럼 여기 위에 보면 이 식에 보면 X, Y, Z를 제외한 녀석이 알파거든요. 이 알파는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상수래. 변하는 숫자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문제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변수는 x, y, z다 그 얘기고 그럼 요 식의 밑에 부분에 주로 보면 저 x, y, z에 뭘 집어넣어야 하는지가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6년 먼저 볼까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003년도에 비해서 각각 2배와 4배래요. 2003년을 먼저 봐야겠네. 그럼 2003년도에 해당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아저씨가 지금 이러고 있어.
년도에 해당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Z 2003년도는 2 곱하기 X 2003년도의 알파 Y 2003년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003년도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그리고 생산량을 그냥 이렇게 아래 첨자로 나타냈어요. 맞지? 2016년은 식은 달라지지 않겠지. 똑같을 거야. Z 2016 2 곱하기 X 2016의 알파 Y 2016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뭐래? 2016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보다 2배, 4배래. X의 2016 노동 투입량이에요. 얘는 2003년도에 2배래. 그지? 2016년도의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의 자본 투입량의 4배래. 그랬더니 2016년 산업 생산량은 2003년 산업 생산량의 2.5배래. 이때 알파 얼마인지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 여기다 그냥 다 쑤셔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요 식에다가 밑에 줄에다 쓸까요? 요것들 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5 Z 2003은 2 곱하기 2 X 2003의 알파 4 Y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그죠? 복잡하니까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와서 뭐 비교하면 돼? 얘네 두 개 비교하면 되죠. 그냥 뭐 나누기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Z 2003 자리에 얘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네요. 2.5에 Z 2003이라는 건 중괄호가 아니고 2 곱하기 X 2003의 알파 Y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뭐랑 똑같대? 2 곱하기 2의 X 2003의 알파 4 Y의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대. 그럼 X하고 Y는 다 약분돼서 사라지잖아요. X 2003의 알파 X 2003의 알파 얘 약분된다고. Y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Y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약분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누가 돼? 얘는 2.5에 2 곱하는 거 2.5 곱하기 2는 2에다가 2의 알파 제곱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알파 한번 찾아보세요 예요. 밑이 다 2다 그죠? 로그 씌워서 찾으시면 되죠. 이게 5긴 한데 5는 뭐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로그 2가 0.3인 걸로 계산하세요 잖아요. 양변에 상용 로그 씌워서 찾아보시면 해결되겠죠. 오케이? 답을 내볼까요? 요거 2라고 밑을 2로 지정을 해버리면 지수만 계산할 거야.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2 알파 4는 2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요 5도 꼴보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해. 10은 2에 2를 곱했으니까 4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양변에 상용로고 씌우면 1은 4 마이너스 알파 로그 2.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알파 찾으시면 되죠. 하세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사용 로그고요. RPM에 보시면 거의 다 하나씩 들어있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을 만한 녀석들만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 참고로 RPM에 있는 2단 RPM의 로그는 로그랑 상용 로그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2단원 로그의 유형 11번부터입니다. 그래서 유형 21번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거 다 상용 로그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음 주에 공부해 오시면 돼요. 정석하고 RPM까지.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6개랑 밑에 유제까지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